서린이란 청년이 무과에 응시하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도중 용문산 부근에서 노숙을 하게 됐다. 밤이 깊어 큰 은행나무 등골에 기대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일진 광풍이 일어나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놀라 잠이 깬 서리는 지진이라도 난 줄 알고 은행나무를 힘껏 부여안고 있는데 산 밑 어둠 속에서부터 거대한 괴수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땅에 발을 내딜 때마다 굉음과 함께 지축이 흔들렸다. 잠시 후 숲을 가로질러 산정에 오른 괴수는 성큼성큼 산봉우리들을 뛰어넘더니 순식간에 그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서리는 그가 목격한 광경이 꿈인지 환영인지 얼떨떨하기만 했다. 다음 날 새벽, 하산을 서두르던 서리는 숲속에서 여인의 비단신 한 짝을 발견했다. 연염집 여인네로선 꿈도 못 꿀 고급신이었다. 인적이 드문 산속에 대갓집 여인들이나 신을 법한 비단신이 떨어져 있다는 게 무척 괴이쩍게 생각됐지만 갈 길이 급한지라 비단신을 품속에 넣고 천마산을 떠났다. 서린이 한양 성중에 이르렀을 땐 거리 곳곳에 이조판서의 무남동료가 괴한에게 피랍됐다는 방이 붙어 있었다. 그녀를 구출해 오는 자에겐 포상금 3만 양을 준다는 내용과 함께 아름다운 낭자의 전신상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녀가 신은 비단신을 본 순간 서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용문산에서 주운 그 신발이 분명했다. 서리는 누가 볼세라 품속에서 살그머니 비단신을 꺼내 그림 속의 것과 대조해 보았다. 모양이나 빛깔은 물론 거기에 수놓은 문양까지 똑같았다. 그렇다면 서리는 이 납치 사건이 그가 용문산에서 겪은 일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정승집 무남동료에다 제세까지 겸비해 이 나라 최고의 신부감으로 평판이 났던 벼락이의 실종 사건은 장안 최대의 화제였다. 몸종 상어리의 말에 따르면 아가씨와 함께 달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돌개바람이 불더니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 그녀를 덥석 안고 사라졌다고 한다. 서리는 과거 시험 따윈 집어치우고 정승댁 무남동료의 구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포상금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모험을 좋아하는 그의 기질상 이런 호재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서린의 발길은 다시 용문산으로 향했다. 100리쯤 갔을 때 서린은 상수리나무 밑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한 사나이를 보았다. 코 고는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았고 그가 숨을 내쉴 때마다 상수리나무가 뿌리채 흔들리며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사나이의 완력에 반한 서리는 그와 의형제를 맺고 함께 벼락이의 구출에 나서기로 했다. 서리는 사나이를 힘센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용문사로 가던 도중 서린과 힘센이는 유난히 귀가 큰 사람과 만나게 됐다. 그는 언덕 위에 서 있다가 서린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다. 여보게들 벼락이를 구하려면 내 도움이 필요할 걸세. 아니, 당신이 그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서린이 되묻자 사나이는 너떠로 숨을 웃었다. 당신들이 오십리 밖에서 하는 말을 엿들었지. 내 귀를 보게나. 이 귀는 백리 밖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다네. 서리는 귀큰이와도 의형제를 맺었다. 해 떨어지기 전에 용문산에 당도하기 위해 발길을 재촉하고 있던 세 사람은 숲속에서 구렁이와 독수리가 싸우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서리는 활을 쏴 구렁이를 죽이고 사경에 처한 독수리를 구해주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른 독수리는 고맙다는 듯 세 사람의 머리 위를 선회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용문산에 도착한 세 사람은 날이 저물자 은행나무 아래 나란히 누워 잠을 잤다. 서리는 괴수가 다시 나타나길 기다렸지만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세 사람은 괴수의 족적을 더듬어 용문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서리는 산정에 올라 괴수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첩첩 산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넓은 산속 어디에서 괴수를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절망에 빠진 서린의 탄식을 들었는지 하늘에 검은 점 하나가 나타나더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서린이 구해준 독수리였다. 독수리는 일행의 머리 위를 한 바퀴 돈 후 따라오라는 듯 날아가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독수리의 뒤를 쫓아 산등성이를 넘고 계곡을 건넜다. 독수리는 노송과 바위들이 어우러져 있는 절벽 위로 일행을 안내해 주었다. 그러나 눈을 씻고 보아도 괴한의 족적은 찾을 수 없었다. 도대체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힘센이가 불만을 토하자 귀를 땅에 붙이고 있던 귀큰이가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었다. 땅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 이 바위 밑 지하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힘센이가 달려들어 바위를 밀기 시작했다. 으라차차! 기합 소리와 함께 힘센이가 거대한 바위를 밀어내자 그 밑에서 지하로 뚫린 땅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리는 칡넝쿨을 연결해 한 사람씩 차례로 땅굴 속에 들어가도록 했다. 귀큰이는 10리쯤 내려가다 더 이상 못 가겠다며 칡넝쿨을 흔들었고 힘센이는 시오리 지점에서 오금이 저려 돌아서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서린이 도전했다. 굴은 땅 끝까지 뻗어있기라도 한 듯 가도 끝은 보이지 않고 끽끽거리는 박쥐울음과 날갯짓 소리가 암흑의 시면을 헤쳐가는 고독한 탐색자의 심사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 얼마나 내려왔을까? 아래로부터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더니 이내 환해지며 발이 땅에 닿았다. 굴 밖으로 나서자 또 하나의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산과 들과 나무와 꽃, 새와 나비와 짐승들까지 모두가 지상세계의 모습 그대로였다. 푸른 들판 사이론 시냇물도 흐르고 있었다. 서린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인기척과 함께 머리에 빨랫감을 이은 여인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린은 재빨리 근처 나무 위에 몸을 숨기고 여인의 동태를 살폈다. 서린이 숨은 나무 바로 밑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여인은 강물에 비친 나무 그림자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질렀다. 재빨리 나무에서 뛰어내린 서린은 여인의 입을 막은 후 자신이 온 목적을 말하고 죄수의 행방을 캐물었다. 여인은 자신도 괴수에게 잡혀온 신세라며 이곳에서 나가게만 해준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노라고 했다. 서리는 여인의 치마 속에 숨어 괴수의 소굴로 들어갔다. 화려한 전각과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괴수의 소굴은 마치 궁궐을 연상시키기만큼 으리으리했다. 수많은 여인들이 붙잡혀와 노역을 하고 있었고 곳곳에 괴수의 졸개들과 사나운 개들이 감시를 하고 있었다. 서리는 여인의 도움으로 별궁에 갇혀있는 벼락이를 만날 수 있었다. 절망에 빠져있던 벼락이는
그녀를 구하러 왔다는 서린의 말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괴수는 이무기의 화신으로 용이 되기 위해서는 처녀들의 정기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지상의 여인들을 납치해와 제물로 삼았다. 그러나 벼락이의 아름다움에 혹한 괴수는 차마 그녀를 해치지 못하고 부인으로 삼기 위해 별궁에 가두어두고 있는 중이었다. 벼락이는 서린에게 벽에 걸려있는 청룡도를 들어보라고 했다. 그것은 괴수가 쓰는 것으로서 엄청나게 크고 무거웠다. 서린이 아무리 용을 써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자 벼락이는 그 정도로는 괴수의 적수가 될 수가 없다며 방구석에 놓여있는 커다란 항아리에서 술 한 바가지를 퍼와 서린에게 주었다. 그 술을 마시고 나자 온몸에 열이 뻗치며 힘이 솟구쳤다. 서린이 다시 한번 청룡도를 잡고 기운을 썼더니 이번에는 무릎 높이까지 들어올릴 수 있었다. 보름 후에 그자가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이 술을 부지런히 마시고 힘을 기르셔야 돼요. 어여쁜 벼락이의 격려를 받고 서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보름째 되는 날, 천둥이 치는 듯 요란한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자 벼락이가 소리쳤다. 괴수가 오고 있어요! 백리바퀴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꼬막을 찢는 폭음과 함께 땅이 요동쳤다. 십리바퀴예요! 어서 몸을 숨겨요! 벼락이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서린은 얼른 벽장 속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온몸에 비늘이 덮인 징그러운 모습의 괴수가 나타났다. 괴수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벌렁거리며 왕방울 같은 눈을 부라렸다. 방 안에서 산 사람의 피냄새가 나는걸. 괴수가 킁킁거리며 벽장 앞으로 다가가자 당황한 벼락이는 얼른 괴수 앞을 막아서며 교태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아이, 그건 당신이 묻혀온 피냄새겠죠. 술상 봐올 테니 어서 앉기나 하세요. 그런가? 하긴 내가 산 사람의 생피를 많이 마시긴 했지. 괴수는 벼락이의 뜻밖의 환대에 감격한 듯 술을 동이채로 마시고 대취하여 골아떨어졌다. 서리는 벽장 속에서 기어나와 벽에 걸려있는 청룡도를 집어들고 괴수를 노려보았다. 전신에 비늘이 덮여 있어 칼이 들어갈 때라곤 목밖에 없었다. 에이! 서리는 있는 힘을 다해 괴수의 목을 내리쳤다. 그런데 괴수의 몸에서 떨어진 머리가 또르르 구르더니 원위치로 되돌아가 철썩 도로 붙어버리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목을 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괴수는 목이 근질거리는 듯 도리질을 하며 기지개를 켰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면 모든 게 끝이었다. 벼락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치마 가득 재를 담고 왔다. 괴수가 깨어나고 있어요. 어서 놈의 목을 쳐요. 어서!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린의 청룡도가 바람을 갈랐고 괴수의 머리는 공중에 솟구쳤다. 벼락이는 재빨리 괴수의 잘려나간 목 부분에 재를 뿌렸다. 목이 잘린 괴수는 진저리를 치며 온몸을 떨었고 재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괴수의 머리는 천장에 붙은 채 벼락이를 노려보았다. 인연! 내가 네 년을 죽이지 못한 게 아니로구나. 이를 갈며 분해하던 괴수의 머리는 이내 힘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서리는 괴수의 수급을 들고 방으로 나가 지하국의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누구든지
나의 앞길을 막는 자는 이 꼴이 되리라. 괴수의 죽음을 본 졸개들은 벌벌 떨며 길을 열어주었다. 서리는 지하국에 잡혀와 있던 여인들을 구한 뒤 벼락이와 함께 동굴로 갔다. 서린이 칡넝쿨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자 위에서도 기별이 왔다. 서리는 자신의 옷을 찢어 띠를 만든 후 벼락이와 여인의 몸을 칡넝쿨에 동여매었다. 당겨! 땅에 귀를 대고 듣던 귀발근이가 서린의 신호를 듣고 소리치자 힘센이가 신명을 내며 칡넝쿨을 잡아당겼다.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선녀처럼 칡넝쿨에 실린 두 여인이 지상으로 올라가자 서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힘센이와 귀큰이는 벼락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자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모든 영광은 서린이 독차지하고 우리는 한낱 졸개 취급밖에 더 당하겠는가? 그럴 바엔 차라리. 힘센이 말에 귀큰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 동굴 속에서 칡넝쿨이 다시 내려오길 기다리던 서리는 한식경이 지나도록 기별이 없자 뭔가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설마 그들이 나를... 다시 한식경을 더 기다려보았으나 기대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다.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에 서린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들이 나를 배신할 줄이야. 서린의 단식 소리가 동굴에 메아리쳤다. 그때 회오리바람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검은 물체가 날아와 서린 앞에 내려앉았다. 독수리였다. 독수리는 날카로운 부리로 옷깃을 잡아당기더니 서린이 등에 올라타자 기다렸다는 듯 힘차게 날아올랐다. 가도 가도 어둠의 터널은 끝날 줄을 몰랐다. 힘겨운 비상을 계속해온 독수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퍼덕퍼덕 독수리는 위로 솟구치려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이제 더 이상 비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독수리 등에선 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서리는 등에 맨 장검을 빼들고 자신의 허벅지살을 도려내 독수리에게 먹였다. 새 힘을 얻은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 크게 울부짖더니 다시 힘차게 비상하기 시작했다. 무사히 지상에 도착한 서리는 배반자들을 추격했다. 그들은 멀리 가지 못했다. 서린이 오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는 벼락이 때문이었다. 서린이 나타나자 힘센이와 귀큰이는 땅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서린은 그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벼락이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다. 그 후 서린은 현상금 3만 냥을 받아 셋이 똑같이 나누었으며 벼락이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